스콕스입니다. 네. 여러분은 뉴스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김민아는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빵 터지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네. 어떻게 한마디를 딱 꺼냈을 때 이렇게 막 저를 이렇게 확 웃겨요. 희한하네. 그래도 이제 멘트를 뭔가 해야죠. 네. 여러분은 뉴스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콕스를 보지 않았다면 뉴스를 본 게 아닙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네, 오늘도 뉴스를 콕 집어주는 사람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나와 있으시고 저는 김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뭐 웃기고 뭐 할 거 다 하고 뭘 인사를 해. 오늘도 구독자님들이 많이 모여 계시나요? 궁금합니다. 네.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시켜 그거를. 좀 따스한 분이 해야죠. 저같이 이제 좀 차가운 사람이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야, 정말 따스한 분이 좀 알려주세요. 네. 내가 진짜 안 하려고 그랬다가 혹시 시킬까 봐 겁이 나가지고 열고 있었어요. 지금 850, 어제부터 더 많이 들어와 계세요. 850분이 지금 들어와 계시고요. 방금 전에 김민아 평론가 이 빵 터지는 거에 많은 분들이 곽혜님께서 왜 이리 두 분 귀여운지 원? 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제 김민아 평론가 덕분에 제가 귀엽다는 얘기도 좀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귀요미 미라리님도 귀요미라고 보내주셨고요. 홍혜영님 빵 터집니다. 좋아요가 신혜원님께서 좋아요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오늘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 화끈하게 그냥 싹 다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아요를 강구해도 되는 거야? 좋아요가 있어야 돼요. 좋아요가 있어야 되고 네. 주변에 주변에 좀 빨리 좀 데려오십시오. 지금 이 시간 접속을 안 하시는 분들을 빨리 데려오셔야 됩니다. 접속자 수를 늘려야 됩니다. 접속자 수를 늘려야 된다.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네. 근데 여기 지금 이명수님, 김민아 정말 좋아요. 아우토끼님, 미나님 살려주세요. 팝업 놀이터님, 김민아님 팬입니다. 너무 응원해요. 와,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요. 알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팬이에요.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이 지어낸 거 아닌가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거짓말로 해? 따스하신 분입니다. 역시 사람은 F를 만나야 된다. 네, F인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 네. 그래요. 감사해요. 저 사실은 검사 안 해봤어요. 뭐가 나올지 몰라. 내가 나중에 살짝 알려줄게요. 그러면 뭐 어차피 안 받았으니까 추정하기로는 D가 F랑 J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틀리면 어떡할 거야 진짜. 틀린 거죠. 뭐 어떻게 해요? 뭐 제 성격도 아니고. 우리 빵내기 하자. 자 오늘은 드디어 뭐 다양한 뉴스를 하겠지만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1면을 보여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의 또 거부권, 야당 전면전 이런 내용인데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한 지 닷새 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더군다나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재가를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윤 대통령은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낸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이 어제 공지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제2요구안을 제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좀 이렇게 하면 뭐 야당에서 다시 또 이 재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 시점은 뭐 잡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네요. 그렇죠. 오늘 그런 얘기들이 신문에 많이 있는데 네. 대통령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된다.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경찰이 딱 맞춤형으로 내놓은 거지. 그렇죠. 또 한덕수 총리도 뭐 이게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국회로 돌아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은 위헌성이 제거돼서 사실은 또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위헌적인 어떤 요소를 더해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제2요구를 검토해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제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이렇게 간이 커요. 대통령실 전부 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여당 의원들도 전부 다 이거는 임성근 사단장한테 책임이 없다고 그동안에 그렇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경찰이 이걸 다 엎을 만큼 그 정도로 간 큰가? 경찰국은 그러면 그렇게 왜 그렇게 악착같이 만들려고 그랬고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는 뭐하러 그 수사본부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국가수사본부에 연락해서 그거 다시 돼가지고 갈 테니까 저 되돌려줘요 이런 거 그거 받아주는 것 자체가 외압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경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 자체가 이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그치. 뭔가의 움직임이 상층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타이밍도 딱 맞았으니까. 그렇죠.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전자결제로 이걸 개가를 했는데 국외에서 거부권 행사도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시한이 오늘 20일까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시일을 계산을 해보면 네. 그러면은 대통령실은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 뒤에 거부권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전날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무혐의로 불송치하면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이, 지금 무슨 얘기야? 거꾸로지. 그렇죠. 서술이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뉘앙스를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거꾸로다 사실은. 거꾸로지. 거꾸로일 것이다. 빨리 거부권을 빨리 행사하고 싶으니까 경찰 수사 결과도 빨리 내놔라.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근데 거부권을 뒤로 늦추면 늦출수록 최상병 일주기에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훨씬 정치적 그렇죠. 부담이 커지거든.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여당 전당대회 상황하고도 맞물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거하고 그런 것들이 맞물리고. 여러모로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거부권 행사의 주요 근거가 지금 경찰 수사 내용이지 않습니까? 임성근이 빠졌다? 네. 근데 이런 근거를 드는 게 좀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일보 오면 기사 보여주세요. 한국일보 오면 이건 기사 너무 재밌었어요. 이 기사. 네. 네. 오면 기사 보면 저 밑에 있는데 네. 월권 형태의 직권남용도 처벌 주장해온 검찰 임성근 월권 불송치 경찰 판단 뒤집을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이 불송치를 한 게 주요 이제 혐의가 이건데 불송치한 근거로 제시를 한 게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지난해 7월 홍수 실종자 수색 때 육군 54단을 통제를 하고 있었잖아요. 육군 54단으로 지휘권이 넘어간 상황이었죠. 네,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해병대가 지원을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군 지휘 체계로 말하면 54단장이 지휘하는 체계였는데 왜 임성근 사단장이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지휘가 아니라 지도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한 거니 권한 없는 자가 월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그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경찰이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월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면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월권은 직권남용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경찰은 봤는데 거기에 직권남용 사건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양승태 사법부 행정권 남용 의혹. 뭐 이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사법농단 사건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월권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판례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이 월권 상황을 유죄로 본 사례가 있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검찰은 일관되게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을 기소를 했던 게 검찰이니까 월권은 또 다른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굳이 또 얘기하자면은 국정농단 사건 때 그걸 직권남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직권남용을 법리를 적용했던 당사자 중에 당사자가 대통령이자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다 이거 직권남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기소한 거 아니야. 근데 경찰은 정반대로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찰은 월권 형태의 직권남용까지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을 하복무당 사건에서는 일관되게 지금 유지를 해왔어. 그렇죠. 주장을 해왔어요. 예.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판결이 2월 달에 나왔는데 엄청 오래 걸렸죠. 맞아요. 무슨 이걸 이렇게까지 오래 걸려서 했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근데 1심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의 핵심 논리도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게 맞아요. 이유거든요. 네, 이거 근데 유명한 말이잖아.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서 검찰이 직권의 월권적 남용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 권한이 있다면 이를 남용한 불법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는 게 지금 검찰의 논리이기 때문에 네. 지금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더라도 네. 검찰이 그렇게 판단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유지했던 논리는 최상병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전 사단장이 원부대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작전 명령을 내렸다면 직권남용이 성립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네. 다만 임 전 사단장 수사를 검찰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게 지금 불송치 사건은 검찰의 송치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고소 사건이면은 이의 신청을 통해서 검찰 판단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 절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이긴 한데 현재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검토 기간이 3개월입니다. 네. 검토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재수사를 안 하면은 그러면 또 사건을 검찰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갈 것이냐, 이건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3개월이 지금 필요한 이 기간이 3개월이 검토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검찰총장도 바뀌고 뭐 다 그렇다고 지금 검찰총장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세상이 바뀔 수도 있어. 그렇죠. 이걸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검찰의 기존 논리에 비추어 봐도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금 불송치 결정이 됐으니까는 이거는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고 무죄다라고 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위치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정당성이 있겠느냐.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그것도 웃기고요. 봐봐요.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거, 허위 학력 그 했던 거 경찰이 수사했어요. 그 무혐의 판단했어요. 불송치했어. 그 검찰이 갖고 올 수도 있었어. 안 갖고 와. 한동훈 전 위원장 자녀 허위 스펙 그리고 논문 그 다른 사람 외국인이 뭐 써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했는데 경찰이 뭐라 그랬어요? 조사에 응하지 않네. 거기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불송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했어. 검찰 갖고 올 수 있어. 안 갖고 와. 이거 갖고 올 수 있어. 안 갖고 와. 그죠? 검찰이 판단, 원래 검경 수사권 결정 다 자기네들이 다 무너뜨려 버렸으면서 다 모든 수사 다 할 수 있게 시행령 다 뜯어 고쳤잖아요. 시행령 통치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자기네들이 갖고 와서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데 안 해. 경찰이 판단 잘했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경찰이 판단 잘했네라고는 굳이 얘기하지 않죠. 그냥 뭐 모릅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네. 혹시 뭐 몰라요 이렇게. 아니 어차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당신네들이 한 거니까 우린 그거에 따를 거예요. 그렇죠. 몰라요. 네,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뭐 문제가 되면 또 모를까. 네. 아니 그렇게 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거 무혐의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다시 갖고 오잖아. 그렇죠. 이재명 대표 그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한 의혹 무혐의 판단했잖아요. 경찰이 갖고 와가지고 다시 수사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안 할 거지만 그러나 안 할 거지만 요 논리만 봐도 거부권 행사 이후로 요걸 주장하고 있는 게 아주 군색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한결에 오면 보여주세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이제 재의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의결해야 되는데 야당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지금 막 반발하고 있는데 재의결의 시점 전략은 고심을 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이렇게 야6당이 대통령이 미국 하와이에서 전자결제를 통해 거부권 행사한 직후에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긴급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입을 모았고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의 비원이 담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군민적 망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재의결할 때 이탈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탈표를 그렇죠.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8명이 어쨌든 여당에서 이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애초에는 표결 시기를 재표결 시기를 최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 할까 생각했으나 전당대회가 이제 여당 전당대회가 23일에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정까지 염두에 두고 좀 조정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이 불붙인 한동훈 특검법 처리도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뒤로 유보해둔 상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사에. 민주당의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지금은 최상병 특검법에 집중하면서 한동훈 쪽을 이용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을 서둘러 막 해가지고 좀 자극하기보다는 일단 이걸 뒤로 미루면서 그래도 뭔가 특검 사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가까운 동조하는 의원들의 뭔가의 뭐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듯한 일종의 이제 여당의 분열을 활용하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기대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야당 역시 여당 내 이탈표에 기댄 재의결 전략만으로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법 재발의 등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할 방침이다. 그래서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규탄대회에서. 네.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다시 폐기되면 국회는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까지 정조준하는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요 말씀을 드리고 경향신문 3면을 보여주세요. 경향신문 3면 보시면은 마찬가지를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저 네. 위에 보시면은 네. 야권, 대통령, 민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면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 전대 후로 고심.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서 또 하나 볼만한 게 그러면 한동훈 발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어떻게 엮이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요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향신문의 저 기사는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명의 이탈의 경우의 수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주장하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특검법 요게 이제 변수다. 이 기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의결 시점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룬다면 여당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 협상이 진행돼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한변협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내며 여야 간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조국 혁신당도 비교섭단체 목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며 제3자 추천 여지를 열어뒀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여야의 타협안 도출 가능성을 크게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추경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 다수가 지금 친윤계잖아요. 그렇죠. 이거 특검 뭐 절대 안 된다고 지금 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치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될까도 모르겠어. 근데 어찌됐든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한번 내가 추진하겠습니다. 당대표 권한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최고위원들이 왁 하고 일어나는 거야. 원내 지도부도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한동훈 끌어내릴까? 당선되자마자 끌어내리려고 덤빌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겠지. 그리고 한동훈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뒤에 얘기하겠지만 갈등이 심각한 국면으로 막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당선되면 갈등이 심각했으니까는 반대파를 숙청하자 뭐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지금 선거가 있는 그렇지. 것도 아니고 공천을 만약에 숙청을 하려면 공천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봉합을 해야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당장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쌓인 윤 대통령 친윤계와의 갈등을 푸는 작업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당내 반발이 강하면 특검법을 강행하지 않을 수 있다. 본인이 공언했지만 본인 안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고요. 민주당이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받을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한동훈 후보 안처럼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면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는 당내 반발이 나올 수 있고 또 8월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당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해서 이게 또 유연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수다. 그런데 어쨌든 변수지만 뭔가 활용하는 방법을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향신문 4면 보시면은 경향신문 4면을 보시면은 극과 극 사이에 낀 공수처 이런 기사가 있는데 공수처가 고민이 많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경찰이 임성근의 혐의는 없어요.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무혐의 판단을 해버렸는데, 근데 임성근의 혐의가 있어야, 예를 들면 그 윗선인 이종섭이나 또 그 윗선이 아니 이거 제대로 혐의도 없는 사람한테 왜 혐의를 뒤집어 씌웠어?라고 수사 압박을 가했다고 하는 명분이 지금 떨어지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인성근 혐의가 없다고 경찰이 판단해버리면, 그럼 공수처 입장에서 이거 직권남용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그러면 여권이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야당에서 지금 우리 또 특검법 발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공수처가 지금 우리 수사하고 있는데 야당이 특검을 발의하면 특검한테 우리 거 넘어가잖아. 양쪽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형국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기사에 이제 뭐 언론 용어로 핵심 야마는 야마 여기 일본말. 네, 그런 건데 네, 그런 건데 이 기사의 행간이나 이런 걸 좀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명 사망 원인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범죄 혐의를 물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당장 공수처는 경찰 수사 결론도 나왔으니 외압 의혹 수사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권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경찰의 이런 결론 때문에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수사 외압 의혹의 시발점인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면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려 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제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지금 주장을 막 하는 건데 네. 가령 이종섭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는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에 따른 사건 이첩 보류 지시와 재검토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은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당도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종료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 행안위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수사 종결 시점이나 중간 수사 결과라도 발표하라. 그러면은 발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외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인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을 지금 발표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 접근은. 네. 어떤 내용을 발표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 경찰이 이렇게 간 대로 보면은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오히려 바로잡은 거다.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억울한 사람한테 지금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거를 바로잡은 거다. 이런 논리로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일단 공수처 내에서는 경찰과 수사 범위가 달라서 경찰이 내린 결론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기류가 읽힌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쓰고 있는데요. 공수처 수사는 최상병 사망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수사에 개입했는지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당시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결정을 바꾸기 위해 불법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면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른바 윗선의 직권 남용 혐의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고 하는데 장용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수사는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것이라 경찰 수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수사 결과에서 사단장이 빠졌다고 해서 외압 유무나 위법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공수처는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했다는 주장도 있다.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고 사실인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앞서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한국일보에 그 월권을 직권남용으로 보는 검찰의 그 시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전 판례도 있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같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공수처가 외압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조건들이 없으면 수사를 쭉쭉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지금 압력이 이미 보이는 것만 해도 아까 여당 의원들이 막 입장을 내지 않습니까? 빨리 결론 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은 거부권을 특검법에 대해서 행사해 버렸는데 그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공수처가 마음껏 수사를 하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취지가 아닌 거잖아요. 이건 하지 마라는 취지인 걸로 우리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손대지 마 이 사건은. 그런 분위기에서 공수처 지금 수사 4부가 지금 이 사건을 맡아서 이걸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압박이 크겠어요. 그렇죠. 그 압박에 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해야 되나 뭐 이런 눈치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땐 그래. 네. 이거 공수처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너무 판이 커져버렸어. 그렇죠. 네. 지금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하고 싶어도 발표할 수가 없어요. 네. 네, 한겨레 일면을 보여주세요. 그럴 수가 없다. 네, 왜? VIP의 임성근 구명 김건희 도이치공범 녹취가 나왔다. 네, 이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왔는데 공수처가 이런 게 나왔는데 공수처가 저희 수사 지금까지 한 거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이게 나왔지만 여기서부터 전 몰라요 이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제목을 보시고 야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어제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저희 구독자 제이님께서요. 이미 다 답을 주셨어. MBC, JTBC 신문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이미 다 아셔요. 그렇죠. 그래서 9시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스콕스를 주목을 하시기 때문에 9시에 가장 뜨거운 이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또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 57분이지 않습니까? 빨리 녹취 얘기해달래요. 미나님께서. 네. 57분. 그래서 일단 이 녹취를 들어봅시다. 들어보고서는 네. 들어보고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 틀어주세요. 준비된 게 있으면은. 네. 선배님. 들어보니까 그저 일전에 저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사단장이 저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 하겠거든.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딩을 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건 뭐 저기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제 하네. 자, 이 음성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고 굉장히 설명할 게 많고 굉장히 해석을 해야 될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좀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인터넷을 일단 바꾸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을 일단 바꾸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해석할 게 많기 때문에 어디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채널을 고정하시고요. 네. 뒤에 그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궁금하시면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나가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발 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인터넷을 바꾸기 위해서 잠시 30초간 인터넷 바꿀 테니까 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어.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를 검색해 3초 만에 인터넷고 비교해보세요. 자,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TV 가입 시에 최대 47만원, 정수기 렌탈 시에 최대 30만원, 총 77만원까지 최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365일 연중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 3,400분 넘게
3,400분 넘게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3.4에서 3.3으로 떨어졌네. 인터넷을 바꿨더니 네, 갑자기 100명이 사라졌. 네, 네.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아니 안 나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안 나갈 거예요. 막. 감사합니다. 네. 안 나가주셔가지고. 근데 좋아요 계속 눌러주십시오. 지금 좋아요 1,400분밖에 없어요. 네, 많이 눌러주십시오. 이 네. 중요 사안에 대해서 네. 네,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셨지만 일단은 아주- 시점을 얘기해야 될 것 아주 같아요. 엄청난 얘기가 지금 나온 건데 네. 한겨레 일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시고 얘기를 이어가죠. 한겨레 일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일단 누군지를 관계성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 세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네.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하고 골프 모임 추진했었잖아요. 멋쟁 해병들. 멋쟁 해병들. 그 카톡방. 네. 카톡방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VIP를 언급한 사람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름이 이종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차 주가 조작 주범이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사건이라고 불리는 시기에 2차 주가 조작 그렇죠. 사건의 소위 주범. 말하는 그렇죠. 주범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주범이고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임성근 내가 살려줄게 VIP한테다가 얘기했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통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공익신고자라고 하죠. 변호사죠. 그 부분은 이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이모 씨가 변호사는 아니고 이모 씨 변호사 아니에요? 아마 과거에 맞아요. 과거에 다른 곳에 근무했던 아마 인사 B 씨로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겨레가 입수한 그러니까 지금 이거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된 거는 요걸 제보한 사람은 제보한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제보한 사람은 변호사인데 통화하고 있는 당사자는 이게 아마 B 씨일 겁니다. B 씨하고 통화한 내용을 변호사가 제보한 내용일 것인데 잠깐만요. 그 관계는 저희가 좀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공익제보자 기억 변호사하고 이전 대표, 그러니까 이종호라는 사람하고 통화한 내용이 그러네요. 이건 공개가 된 거예요. 변호사하고 통화한 내용이고 예. 변호사는 이 씨가 아닙니다. 이 씨라고 말씀하셔서 약간 지금 헷갈렸는데 변호사가 이 씨가 아니고 네, 변호사하고 통화한 내용이고 이종호라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종호는 이 블랙펄 인베스트 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종호라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모 변호사가 했고 네. 모 변호사가 공익제보자입니다. 맞아요. 모 변호사가 통화를 한 내용을 지금 이 통화 내용 녹취록이 그렇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변호사가 이 통화 녹취 내용을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아마도 요 내용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 녹음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이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작년 8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8월 9일은 국방부 검찰단이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서 회수한 7일 뒤로, 그러니까 회수를 2일 날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 통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또 임 전 사단장 혐의를 뺐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을 때인데 이종호라고 하는 2차 주가 조작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VIP에게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운동을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근데 VIP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이 사람이 VIP라고 한 사람이 대통령을 지칭했는지 영부인을 지칭했는지는 잘 몰라.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두 사람 통화한 당사자, 그 변호사가 공수처 가가지고 만약에 설명을 했다고 하면 앞뒤 맥락이 있었을 테니까 그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얘기는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에 우리가 의혹 제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카톡방, 멋쟁이 해병인가? 멋쟁이 해병 카톡방. 멋쟁이 해병 카톡방. 그 카톡방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이종호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관계를 막 과시하고 다녔다고 하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임성근 구명운동이 임성근이가 운동을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로비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인데 이 녹취록이 턱 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여기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런 내가 것을 했어.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을. 내가 했어. 한글의 이렇게 3면 얘기하는. 보여주세요. 한글의 3면.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연결고리 수면 떠올랐나. 이 얘기예요 결국. 그렇지. 최상병 수사외압과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수면으로 떠올랐다에 가까운 얘기. 옆에 그림도 친절하게 그려놨는데 이게 이 내용이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한 내용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쭉 보시면은 네. 이 난리도 아니에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 통화가 된 게 4분 13초간 통화가 이루어졌고 작년 8월 9일 날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공익제보자 그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그 통화 녹취록을 보면 앞서도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VIP를 먼저 그 이종호라는 사람이 언급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기사를 보고 언론 보도를 보고 임성근 사단장 이름이 나오니까 사단장이 난리 났대요. 임성근 사단장 이름이 나오니까 야, 이 임성근 사단장은 그때 멋쟁 해병방에서 골프 치기로 했던 사람인데 해병대 1사단장이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보고서는 그 사람이네. 그래서 형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종호 형님한테. 그렇지. 그 사단장이 난리 났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종호가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뭐뭐가 그 니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경호처 그쵸. 전직 경호처 직원 경호처 출신입니다. 청와대 경호처 출신 해병대 예비역이 골프 주선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MBC가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이 요 녹취를 중심으로 보도를 했는데 네. MBC가 또 꼬리를 보도한 걸 보면은 네. 요 기사에도 인용이 되어 있는데 MBC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올해 3월 4일 통화에서도 자신의 개입을 인정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 변호사가 임 전 사단장의 최상병 순직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자 이종호 씨가 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 그럴 걸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 사표 내라고 그럴 때 그냥 내라고 그럴 걸 내가 괜히 사표 내지 말라고 제지를 하고 VIP한테 얘기를 했네. 개입이 돼가지고라고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이미 뭔가 실행을 했다는 거야. 그렇죠. 작년 8월에는 내가 VIP한테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올해 3월에 통화했을 때에는 이미 사태가 다 커져버려가지고 이 선거 직전이잖아요. 선거 한 달 전이야. 얼마나 시끄러웠어. 이종섭 호주 대사 파문까지 막 겹치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거의 괜히 개입돼가지고 내가 괜히 로비해가지고 말이야. 그렇죠. VIP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종호가 혐의자에서 빠지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나버린 거 아니야. 이런 맥락으로 익힐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종호라는 사람이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을 하려고 거의 했구나. 거의 지가 실토를 하고 있네. 그렇지. 네? 내가 구명하려고 했는데 괜히 했나 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요 대목이 여기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한 번만 했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구명 로비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범위가 훨씬 넓은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 8월 통화에서 이종호가 자신이 소장 이제 별 2개죠. 2개인 임사단장을 중장 별 3개로 진급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사표를 내지 말고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이종호가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별 3개면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인사 발표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 해병대 별 4개짜리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병대 최고위직 사령관이 중장인 별 3개인데 해병대 대장 자리를 만들면 소장인 임 사단장이 별 3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부를 더 격을 높여가지고 별 4개짜리를 사령관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사령관 위에 또 뭔가 직책을 만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임성근은 자연스럽게 뒤따라가면서 별 3개로 승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급을 할 거다.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직렬로 갈 수 있는 그 윗단계에 가령 합참이나 이런 데로 가고
임성근이 사령관이 되든지 그렇지.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4개짜리 자리를 하나 그렇죠. 더 만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병대 사령관 자체가 사성장군이 되든지 그렇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럼 여기서 대번에 드는 의문이 뭐 하나하나가 희한한 거지만 임성근 구명 로비까지 그렇다 칩시다. 내가 저 김건희 여사나 또는 VIP라고만 표현을 했으니까 VIP가 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VIP한테 내가 임성근이라는 사람 잘 아는데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만 그럼 우리 머릿속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칩시다. 뭐 대한민국 사람 살아가는 뭐 이런 뭐 사회인데 뭐 그렇다 치자고요. 정근대적인 어떤 마인드에서 그랬다 치자고요. 좀 살려주세요. 이랬다 치는데 그런 얘기가 무슨 해병대 자리를 해병대 사령관을 사성장군으로 만들거나 또는 해병대 직렬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사성 자리를 만들거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런 로비의 차원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임성근 살려주세요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훨씬 더 엄청난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조건이 있었다라면은 그럼 이거 허언증 환자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지. 뭔가가 배경이 없었으면.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실제적인 힘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냥 임성근을 살려주세요라는 정도의 그냥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러면. 근데 평소에 황당한데 뭐가 있는 거야. 평소에 훨씬 더 많은 어떠한 종류의 그게 조언이 됐든 어떤 인사 권한이 됐든 아니면 뭐 그림이 됐든 보고가 됐든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대목에서.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건데 그 이종호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경무관인 한 경찰 인사를 언급하면서 오늘 뭐 먹고 또 연락이 와가지고 뭐 먹고 또 오늘 저녁 때 되면 연락 올 거야. 어디다가 얘기했다는 거야. 뭐먹것이라는 게 사람 이름 같아요. 그죠? 예. 오늘 뭐 성환이 누구누구. 것도 네, 성환이는 좀 그런가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청탁을 했다는 거는 네. 그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그 청탁 자체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누구누구 건 그쵸. 누구누구 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나 것도 연락이 와가지고 미나 것도 오늘 네. 민하가 네. 민나 네. 그럼 민이라고 바꿀게. 오늘 민이 것도 연락이 와가지고 민이 것도 오늘 저녁 때 되면 연락 올 거야. 어딘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공익제보자 변호사가 미나가 누군지 물으니까 미나가 됐네요 결국. 네. 민이라고 하자. 그럼 민이. 그래서 물으니까 이정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 이름으로 3글자를 얘기해요. 뭐뭐뭐 서울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그 치안감이 왕무궁화 2개짜리예요. 2개 다는 거야.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인맥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야. 그거 내가 옆에다가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아? 그리고 임성근 같은 거 군내에 있는 인사도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고 이 정도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뭔 힘이 있어서 하겠어. 김건희 여사 나 친해 이거 했다는데 그러면 더 웃긴 거는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VIP가 김건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진짜 윤석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더 심각해.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주가조작범이잖아요. 대통령은 자기는 주가조작범 모른다 그랬잖아. 손해만 보고 털었다 그러는데 2차 주가조작 거기에 김건희 파일도 나왔잖아요, 지금. 거기에 연루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하면은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거든. 그러면은 범인을 비호하는 거야, 대통령은. 그렇죠. 범죄자를 비호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지? 이건 완전히 빼박 국정농단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려면은 뭐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2가지 중에 하나여야 돼요, 무조건. 첫 번째, 이 사람이 무슨 VIP 누군지 모르겠으나 VIP에 대한 엄청난 약점을 쥐고 있어가지고 그치. 이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은 그게 뭐든지 간에 인사든지 무슨 직책이든지 간에 말하지 않으면 들어줄 수가 없는 상태에 처해 있거나 1. 그것이거나 약점이거나 2.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 이 사람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긴밀한 뭔가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관계여서 이 사람이 그게 뭐든 국정에 어느 정도의 심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의 심도를 가지고 지금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주장이 될 수 있고 수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완전 사기꾼이거나. 그 세 가능성도 번째는 얘기해야지. 저 세 번째 완전 네. 뻥뻥 치는 그렇죠. 사기꾼이거나. 뻥쟁이거나. 근데 완전 뻥쟁이하고 변호사하고 전직 경호처 직원하고 같이 애비역이라고 묶여가지고 임 전 사단장하고 잘 아는 관계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임 전 사단장하고 임성근하고 굉장히 잘하는 관계다. 이게 첫 번째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잘하는 관계라는 걸 잘 몰랐잖아. 왜냐하면 경호처 직원 출신이라는 사람이 임 전 사단장을 엮은 것처럼 지난번에 카톡방에 나오는데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임 전 사단장을 잘하는 사람이야. 사실 지난주에 모 언론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간 기사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거를 우연히 본 건데 그때 마침 본 건데 이종호 씨가 임성근 사단장을 성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근이. 성근아. 네. 성근이 있잖아, 성근이 이렇게. 근데 그 기사가 요 녹취 내용을 근거로 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난주 시점에 너무 이르게 올라와서 아마 내린 거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면 아무튼 어느 쪽에서 난리를 쳤겠지. 그럴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게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그 보도를 봐도 그렇고 임성근 사단장하고는 이종호 씨는 아주 가까운 관계고 골프든 뭐든 다 하는 관계인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여기 한겨레 신문 기사에도 있는데 예전에도 그 기사에 한 줄에 들어가 있었었는데 해병대 고위직과도 이종호가 친분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성근 말고도. 그렇죠. 임성근하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해병대가 무슨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사령관 밑에 투스타가 한 10명, 20명씩 되고 육군처럼 원스타가 뭐 한 100명쯤 되나?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작은 군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해병대 고위직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고위직을 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관계가. 그래서 이 한겨레 신문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해당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와 직접 연결된 인물이 내가 VIP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고 스스로 진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종호 전 대표, 그러니까 이종호 씨하고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고려하면 김 여사가 청탁 창구였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향후 공수처 수사는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근 이 공익 제보자인 모 변호사를 불러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대표와의 관계 등을 물었다. 이 모 변호사는 해당 노치 등 관련 증거물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빨리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이 다 고소고발한다고 얘기를 하니 지가 다 고소한다잖아요. 언론도 고소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종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전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종호가 한겨레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해병대 출신의 전직 경호처 직원인 지인이 나한테 도와줄 방법이 있냐고 물어서 내가 도와줄 방법이 어디 있냐고 말한 것이 전부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고요. 아니, 녹취를 보면 아닌데. 그러니까 녹음 파일은 짜깁게 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답니다. 뭐 AI가 했나? AI로 만들었을 수도? 그럼 공수처에는 짜깁게 됐다고 얘기할 정도가 이 정도면은 훨씬 더 많은 녹취 파일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앞뒤 이게 요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니까. 네, 그럼 공수처는 더 많은 걸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아니면 진짜로 챗 GPT가 만들었든가. 근데 뭐 이게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기사에도 있는데 이종호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으로 연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는데 그때 법원이 블랙펄 인베스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라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 1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 2개에 대해서 당시 블랙펄 인베스트 이사였던 민모모 또는 피고인 이종호가 직접 운영하여
시세 조정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블랙펄 인베스트 직원의 컴퓨터에서는 김건희.xls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도 발견이 된 거고요. 이종호 전 대표하고 김건희 여사 서로 직접 아는 사이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1년 12월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소명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이 진술서에는 이종호 전 대표와 알게 된 경위가 담기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MBC 보도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 이종호 씨는 주가 조작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천암의 재판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여사를 개인적으로 아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리고 재작년 4월 자신의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서 회장이라는 분에게 식사 자리에서 소개를 받았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직접 아는 사이고 밥도 먹고 이런 사이다. 뭔가 퍼즐이 자꾸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렇죠. 왜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후배도 아니고 뭐 본인이 해병대 출신도 아닌데 해병대 출신은커녕 부동시로 공익근무요원조차 하지 않았는데 왜 임성근이라는 해병대 1사단장을 임성근 소장을 구명하기 위하여 이 모든 난리를 치고 이 모든 평지 풍파를 일으켰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아주 중요한 퍼즐을 지금 이제 발견해낸 거죠. 자기가 스스로 맞춰줬어. 그렇죠. 그것도 본인 입으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를 한다 그러면요 공수처가 이제 대통령 부부를 수사해야 될 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못해 이거. 그렇죠. 못한다. 네, 그 한국일보 사면 보여주세요. 네, 사면 보여주시면은 권익위도 이런 판에 그죠? 김 여사 명품백 알선 수재죄 여지 권익위 소수 의견이 있었다. 지난달 10일에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그때 그 김 여사 건 명품백 받았다는 수수 문제에 관련한 고발에 거기에 대한 사건 종결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때 그 당시 회의록이 입수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천준호 민주당 의원실이 그걸 아마 입수를 해서 한국일보에게 건넨 모양인데요. 근데 김건희 여사 알선 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언급이 권익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한 권익위원은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 둘 간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알선 수재죄도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다른 권익위원도 금품 수수가 뇌물성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알선 수재와 관련된 구성 요건도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고 또 다른 권익위원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가 몰래 카메라 등을 찍은 것에 대해선 뇌물 공여의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사진이나 녹음을 남겨놓는 것이다 라면서 뇌물 공여자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판단까지 해가지고 그런 말까지 언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방 대통령 기록물에 속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사람도 있는데 한 권익위원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다른 사례는 대부분 국가 원수로부터 받았는데 국가라는 게 국격이 있지 않느냐 그 수준에 맞게 받았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선물 전달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전달 장소나 지위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내용하고는 판이하다. 따라서 이거는 선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소수 의견들이 실제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묵살을 하고 권익위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다. 근데 종결 처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권익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뇌물이라는 표현은 아직은 쓰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하고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양도구역이 나왔어요. 양도구역으로 음흉한 사건을 했다고 본다. 라면서 뇌물 공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제기했답니다. 그리고 이 결론에 대해서도 권익위원들이 결론이 어쨌든 간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결론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 죄명에 구속되지 않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수사 의뢰나 고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죠. 어떤 권익위원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권익위원도 권익위가 대외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외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이건 고민이 크다. 반발을 하는 거예요. 네. 다 깔아뭉개고 이렇게 온 겁니다. 권익위가. 그러니까 권익위가 이러고 나라가 다 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들한테는 솜방망인데
네? 공수처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근데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순용 권익위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뭔 240만 공직자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요. 우리나라 240만 공직자 배우자들이 다 이렇게 명품백 받습니까?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죠 다들. 아니 근데 뭐 240만 공직자를 들먹이면서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 다른 사람들은 받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 이미. 그렇죠. 근데 그리고 지들은 받아도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권익위가 왜 있냐고요. 이것도 여러 언론들에 다 실렸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린 기사인데 동아일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권익위원들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김건희 여사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 판단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권익위 그치. 왜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스스로 막 이래 놓고서는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은 다들 이렇게 작아지고 유순해지고 이렇게 솜방망이가 되는데 공수처 잘할 수 있을까? 주가 조작범도 VIP 얘기한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경찰 인사 그 해병대 인사도 막 좌지우지 한다잖아. 지 말로. 자그마한 외국 가방에 대해서도 이럴진데 이거 제가 볼 때는 무슨 군의 별 4개 자리를 만들고 이런 분을 공수처가 이런 분을 어떻게 수사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지금 있어서 공수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정권에서 일단 영향도 안 될 뿐더러 거기까지 사건을 확장하면요. 공수처 모든 수사 다 털어버리고 이거 해도 지금 공수처가 인원이 24명인가? 검사가 24명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차장 25명. 처장 차장까지 다 합쳐서 해요. 부장검사까지 다 수사에 뛰어든다고 해도 예전에 공수처 만들 때 우리 순천지청 규모밖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수사 한 부가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 검사 한 4-5명이 전부야. 이거 가지고 되겠냐고. 특검 가야 된다. 네. 자 이제 여당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우리는 막 가기로 했습니다. 네. 막 하기로 했어. 동아일보 1면 보여주세요. 뭐 이제 우리는 뭐 아 그래. 막 갑니다 우리는. 네. 동아일보 1면 김 여사 문자만 남은 여당 전대. 네. 여당 전당대회를 하는 이 와중에 여당 전당대회는 또 여당 전당대회마저 김건희 여사 얘기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딜 가도 김건희 여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죽는다. 죽기 살기로 싸운다고 하잖아요. 어제 우리가 전해드렸잖아요. 이미 시작한 싸움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4명이 첫 방송 토론회에 출석을 했는데 이 TV조선을 통해서 방송된 모양이죠. 예. 핵심 논제는 역시 김건희 여사 문자였다. 그래서 여기서 나경원 후보는 김건희 여사 사과 의사가 분명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정치적 판단에 미숙했다.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문자 관련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데 검사였으면은 구속영장 바로 때렸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사과할 의사는 없었다라고 받아치면서 네. 아주 진흙탕 싸움을 했기 때문에 비전과 정책 토론이 사라진 김건희 문자 이슈만 남은 전당대회라는 게 동아일보의 규정인데 3면 보여주세요. 아니, 발언 근데- 수위가 제가 볼 때 상당합니다. 3면 제목이 다 공개된 정부 위험. 이걸 보고서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받은 당사자인 한동훈 후보가 내가 다 까면 윤석열 정권 끝난다. 내가 다 까볼까? 다 공개하면 정부가 위험해진다. 그럴까? 하여튼 공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뭐- 건드린다. 나 계속 이런 식으로 건드리면 나 진짜 다 까버린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 막장이지 뭐 거의.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 경로로 김건희 여사가 실제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지금도 악몽 같은 상황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과 주체는 대통령실인데 대통령실이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 너무나 명확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 의사가 없었다라는 말을 어제 7차례나 한 거예요. 그런데도 공격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상대 후보들이. 그렇죠. 공격을 계속하니까 당시 상황을 다 공개하면 정부가 위험해집니다. 뭐가 있길래? 뭐 있긴 있는 모양이야. 오늘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기사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동아일보에 보면은 그래서 이 동아일보에 보면은 뭐
그 밑에 보면은 동아일보 기사가 제목이 대통령 대신 사과 부의 만나시길 김여사 문자 국정 관여 논란 비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문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영남권 재선 의원은 사적으로 가까워서 의논했을지라도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 문제의 당사자고 한동훈 후보와 전부터 가까웠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의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최우선적으로 문자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남권 재선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적으로 가까워 의논했을지 몰라도 영부인이 연락하는 순간 이미 공적인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 초선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영부인이 대통령 대신 직접 연락하는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 문자를 보면은 계속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랑 통화하거나 만나는 게 어떨까? 두 분이 조만간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그래. 푸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여당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영부인이 무슨 공적인 지위가 있어서 이런 걸 결정하느냐.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맞는 거 아니냐. 여당 관계자가. 네. 그러면 이런 얘기만 했겠습니까? 한번 만나라, 식사해라 이런 얘기만 했겠습니까?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까지 여당 관계자가 할 정도면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면에 보면은 김 여사 언급한 댓글팀도 논란 이 기사도 있습니다. 댓글팀을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댓글팀을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좀 말씀드린 바지만 9일 여권에 따르면 올해 1월에 한동훈 후보 측이 김 여사 측에서 댓글팀을 활용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 등에서 한동훈 후보를 비방하고 있다는 취지로 김건희 여사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가지고 어제 보여드렸듯이 김건희 여사가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댓글팀을 내가 뭐 이렇게 운영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가 당시 정치권에서 하다했다는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조직적인 댓글팀이 있다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신윤계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 후보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야말로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있는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팀이 별도로 있었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정치인 한동훈의 대선 프로젝트 팀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서로 댓글팀 운영했다는 얘기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해찬 전 최고한테 좀 들은 얘기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서로 카톡을 주고받을 텔레그램을 주고받을 정도의 사이였다는 거예요. 장해찬 최고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대선 때도 같이 서로 도와주는 관계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내밀한 것까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댓글팀이라는 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들은 건 아니지만 한동훈 옆에 대선을 준비하는 몇몇 사람이 소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댓글팀이라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동훈이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있었다 그래요. 그럼 한동훈이라는 사람 옆에 대선을 준비하는 몇몇이 같이 팀을 구성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 정도로 내밀한 사이에서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법무부 장관이 자기 대선 가기 위해서 별도 팀을 운영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지. 근데 그 팀이 계속 따라다니듯이 지금 비대위원장 하면서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움직였다는 거를 대통령실에서 파악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문자도 싣고 대통령 신기 건드리는 얘기 계속하고 뭐 거꾸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저거 지금 대권 가기 위해서 지 몸에 물 한 방울 안 튀기, 그러니까 저 흙탕물 하나 안 튀기고 지만 잘나려고 그러네. 대통령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감정이 팍 쌓였다는 거예요. 댓글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죠. 어쨌든 심각한 문제지. 김건희 여사 댓글팀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고 만약에 이것도 국정농단이죠. 제2부속실 안 만들고 대통령실에 뉴미디어 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다가 댓글팀 숨겨놨을 수도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요거를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공적으로. 그러면 공적으로 지휘를 그냥 김건희 여사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 그 한 부서를. 댓글팀이라는 거는 댓글을 무슨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의 행정관 2명이나 3명이 막 이렇게 다는 게 아니잖아요. 있지. 대응팀이 있는 거지. 그렇죠. 조직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렇지. 조직이 있거나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요것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만약에 댓글팀이라는 게 실제 했다고 하면 이 조직과 돈은 제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사용됐을 있는 돈이지.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 아니 대통령실에다 멀쩡하게 안에다 두면 된다니까요. 대통령실 조직을 그냥 움직이면 돼 자기가. 댓글팀이잖아요. 댓글팀. 댓글 다는 팀이지 않습니까? 뭐 거기 안에 조직에 뭐 비서관 밑에 거기에 애들 몇몇 해가지고 행정관 두고 그리고 하나 조직으로 두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다 숨길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러면은 영부인이 그런 조직을 움직였다고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대통령실 바깥에다가 그런 조직을 뒀다고 하면은 그 더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그래서 대통령실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되고 분명히 어딘가에 별도의 외부에다 뒀다. 비밀 사무실 같은 게 있어야 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댓글을 수동으로 얘들아 모여봐 한 다음에 수동으로 예를 들면 팬클럽 같은 게 막 3,000명, 4,000명, 5,000명씩 있어가지고 그 팬클럽에 예를 들면은 오늘의 공지 뭐 어디에 어느 기사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 댓글팀이라는 거는 조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요 업무만을 위해서 그러려면은 장비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것도 특검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예산이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전용됐거나 아니면은 뭔가 숨겨진 방식으로 돈과 조직이 움직이지 않았으면은 이런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댓글팀을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법무부 예산으로 할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개인 돈으로 그렇지, 했으면은 그렇지.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둘 수가 없어. 법무부 안에는 그런 거를. 그렇죠. 근데 개인 돈으로 했으면은 그건 또 별도로 생각해볼 문제지만 혹시라도 이게 예산이 또 이상하게 가가지고 뭐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한번 따져볼 문제예요. 이것도. 특활비? 그러니까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매우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이런 얘기가 막 몇 가지 튀어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권 말에서나 본 얘기지 이게. 그래. 이건 뭐 진짜 죽기 살기라는 이건 얘기예요. 정권 말에서나 일어날 일이에요. 이거는 아주 희한하다. 그다음에 중앙일보 3면 보여주세요. 아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중앙일보 3면 보여주시면 김경률 발언 놓고 윤한 격한 언쟁 그 뒤 김건희 사과 문자 이 기사가 있는데 네. 이 기사 왜 보여드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포지션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윤한 갈등의 시발점이 뭐였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언급을 한 거란 말이에요. 쌍특검 받아라 이렇게 야권에서 얘기를 하니까 장관 사퇴를 앞두고 쌍특검이 거기 김건희 여사 특검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음 날 조선일보지 한 후보가 총선 후 특검이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일면에다가 박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대서 특별했다. 일면에다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려던 윤석열 대통령은 주변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고 하고요. 양측의 균열이 촉발됐다. 다만 이후 한 후보는 김 여사 특검법의 조건부 수용을 시사한 것이냐는 물음에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 이러면서 말을 아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한 위원장하고 갈등이 시작된 게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동훈이가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지금 받자고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제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장관이 한마디 했는데 왜 조선일보가 이렇게 오버를 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근데 이 상황을 말도 보니까, 안 했는데 알아서 해석해주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보니까 뭔가 있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조선일보하고 짝짝꿍이 있었다.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때 희한하다고 했어. 그렇죠. 한동훈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전혀 아니었거든. 이 말만 보면 워딩만 보면 총선도 언급도 안 했고. 그렇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 뜻이야.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개떡같이 얘기한 거를 찰떡같이 알았고 독소 조항을 제거한 후 총선 이후에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수용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때는 왜 오버하지 그랬는데 제가 오늘날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선일보 저랑 일 하나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짰다라고 전제를 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옆에 대선 준비하는 애들이 팀이 있었고 한동훈이 어찌됐든 불가피하게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곧 임명될 사람인데 그때 딱 뻗대면서 얘기를 해버린 거야. 김건희 특검 받을 수 있지? 총선만 지나면은 이렇게 나온 거야. 오라? 저거? 그렇죠. 지 대권으로 가려고 저 짓을 하는 거네? 대통령 잡아먹겠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의심이 쌓였는데 그렇지.
어제 말씀드리기를 한동훈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가 아마 이 12월 20 며칠인가 그래요. 근데 12월 24일에 바로 이관섭 당시 정책실장이 1호 진단인가 나와가지고 맞아. KBS에 1호 진단인가 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와가지고 예. 우리는 어떤 종류의 특검이도 안 받는다 해버리고 12월 25일에 성탄절에 집에도 안 가고 윤재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정들이 총리까지 모여가지고 특검은 절대 안 돼. 우리는 안 받을 거야.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26일 날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그렇죠. 취임해서 그 난리가 났으니까 한동훈한테 아이 저 특검 받을 겁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임기 첫날 한동훈이 오늘부터는 여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책임 있게 발언하고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일에는 네. 이 특검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1월 5일에는 거부권 행사하거든요.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특검 거부권 행사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코드를 맞춰요. 이렇게 대충.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맞추면서 이제 일단 의심이 가긴 하지만 일단은 요 선에서 끝내. 이렇게 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동훈이가 조금 오버한 건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의심은 살짝 있었는데 근데 1월 8일 날 김경렬 비대위원이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모두 알고 있다.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할 뿐이다. 그리고 닷새 뒤인 그것도 한동훈 위원장이 임명한 거잖아요. 1월 13일에 박원식 비대위원이 김 여사 리스크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대통령실은 왜 또 저래? 이랬는데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면 윤 대통령은 불쾌감을 표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밑에 있는 참모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가서 말했겠죠. 저 왜 저래요? 저 좀 어떻게 해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잘 정리를 해볼게요. 다만 뭐 징계를 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말이 앙투아네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김건희 여사 문자가 들어갔던 거고. 그렇죠. 문자가 했던 거고. 예. 말이 앙투아네트를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는 전화로 언쟁을 벌였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이후 윤 대통령과 한 후보는 전화로 언쟁을 벌였고 이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4주가량 임시 봉합됐던 상처가 다시 터진 것이다. 그러니까 1월 18일 한 후보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9일 날 김건희 여사가 또 문자 보내고 막 이랬다는 건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김경률 비대위원이 해서 그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게 한동훈이 하고 싶은 얘기구만. 지가 비대위원 시켜서 저러는구만 이렇게 그렇죠. 본 거지. 그렇죠. 비대위원들이 일제히 저러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왜 했지. 야 이 자식이 하면서 했는데 한동훈이는 여전히 국민 눈높이 얘기하고 18, 19일 날 국민 눈높이 아쉬운 점이 있고 지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야. 거기다가 김경률 손을 번쩍 들어주니까 마포 못 자른다고 얘기하고 마포갑에다가 그걸 공천을 준다 하니까 완전 이제 꽉 돌아가지고 꼭지가 도는 거죠 이제. 21일 날 그렇죠. 그만둬. 네, 그만둬. 너 그만둬. 이럴 거면 나의 건드린 너 그만둬.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김건희 저 비대위원장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사과하라면 사과하겠습니다. 그런 사이사이에 계속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과하십시오라고 댓글을 달면 답을 줬으면 다시 윤 대통령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내 부인한테 그 문자 받아가지고 네가 사과하라고 말했어. 그리고 다시 또 얘기. 혼나죠. 네. 그래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답을 할 수가 없었다. 뭐라고 답을 하든 죽으니까는 말을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래도 영부인이 나서가지고 23일인가? 뭐 오차는 29일인가 29일인가? 네. 맞다. 23일 날 그거 했었으니까 서천 화재 현장 갔었으니까 29일인가 하여튼 그때 대통령하고 이렇게 이거 하는 거 같은 방향 바라보면서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오찬하면서 같이 했다. 얼마나 한겨레 6면 보여주시는데 한겨레 6면에 네, 이 대통령 XX 보여주세요. XX. 네, 요거 말고 요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XX 보여주세요. 옆에 있는 거 XX. 네, 자 대통령이 얼마나 사랑꾼이냐. 한겨레 박스 기사. 이즈음 한동훈 문자 무시하자. 윤 이런 XX 어떻게 믿냐 경로. 이 XX는 뭘까요? XX는 뭐라고 얘기한 걸까? 딱 이 흐름을 보면은 그냥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줘야 돼. 자동으로 입에서 입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나올 거 아니야.
얘기해도 된다 그래. 네. 구독자님들이 이럴 때 김민아가 시원하게 욕 한번 해주길 바래요. 아 그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 이 문자가 무시당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새끼를 어떻게 믿냐 이렇게.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이 더 기사- 세게 얘기해. 뭐 하여튼 뭐 네, 제가 뭐 네. 어디까지. 예. 네. 뭐 아무튼 이 기사를 보면은 이게 대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단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사실을 친윤석열계 인사들에게 언급하면서 역정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문자가 외부로 알려진 계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갈등하던 지난 1월, 아까 말씀드린 그 1월입니다. 친윤계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한동훈이 충정은 있으니 잘 다독여서 가자 이렇게 건의를 했대요. 한동훈하고 잘 푸시죠.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 문자가 무시를 당했다. 이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서 이런 XX인데 어떻게 믿냐 는 취지로 격려를 했다라고 여권 인사들이 전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그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맥락상 해석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아닙니다. 지금 사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길 기대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말해주길 기대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건 사과하라는 뜻으로 계속 얘기를 한 거 보니 사과를 하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고자질을 한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내 문자를 계속 씹네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저런 못 믿을 놈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맥락을 이해하자면.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그 무렵 만나는 사람마다 문자 무시 얘기를 분노하면서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해당 문자를 일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 가까운 인사들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싸고 도는데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이 정권에서. 그리고 아까 보여주려다 말았던 한겨레 그 댓글팀 운영 기사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기왕 얘기 나오는 오늘 그냥 끝장을 볼 거야? 지금 9시 47분이야 지금. 몰라요, 난 이제. 네. 그 해가지고 요 기사 내용 중에 제가 주목한 것은 한 여권 관계자가 한겨레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 후보가 장관 때부터 댓글팀을 운영했다. 이건 여권 관계자가 한 얘기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가 한 얘기 아니에요. 네. 댓글팀을 운영했다. 자기가 메시지를 써서 이런 식으로 말해달라고 전화하고 그 메시지 전달을 한 달이 건너서 시켰다. 전달을 한 사람도 공무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댓글팀은 한동훈 후보에게 우호적인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보수 유튜버 등에게 퍼나르는 역할을 했다는 게 또 다른 여권 인사의 전언이다. 네. 공무원한테 시켜가지고 자기가 법무부 장관인데 공무원한테 시켜가지고 댓글팀한테 이런저런 큰일 났네. 한동훈 특검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거나 하고 뭘 무슨 뭐 정의의 사도인 양 하십니까? 이런 걸 했다고 하면은 야 이거 어떡하냐. 지금 오늘 신문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집에다가 이거 깔개로 쓰지 말고 오늘자 신문은 그냥 이렇게 모아놔야 되겠다. 경향신문 일면 네? 보여주세요.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 망했다. 네, 다 망했다. 네. 경향신문 일면 국민의힘 김건희 문자 파동 다 망했다. 그래서 한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번 문자 파동을 두고 다 망한 것이다. 한동훈은 배신자, 원희룡은 기회주의자, 대통령은 소인배, 김건희 여사는 측천무 이미지만 남았다. 야 어떡하냐. 말에 앙떠야 뜻도 이러는데 측천무가 나왔다. 측천무. 측천무다. 이게 뭡니까 지금? 뒤에서 대통령 움직이는 그 왕 허수아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 측천무라고 얘기하면은 대통령은 허수아비란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 조선일보 칼럼 보여주세요. 조선일보도 나와서 조선일보 칼럼 문에겐 있었고 윤에겐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예요? 이 칼럼 뭐냐? 네. 무슨 얘기냐면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불려갔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불려간 거예요. 네. 청와대 예산 문제를 보고하는 독대 자리였다. 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 뜻밖의 지침을 내렸다. 조만간 김정숙 여사가 당신을 부를 건데 청와대 살림과 각종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탁 절대로 그냥 들어주면 안 됩니다. 나한테 반드시 보고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성대모사 해야 되는데 네. 집사람이 당신을 조만간 부를 겁니다. 야 재주 있다. 김민아 계속해. 청와대- 그걸로 밀고 나가. 살 수 청와대 살림, 있어. 각종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유튜브 할 스타 겁니다. 된다. 계속해요. 그 계속. 부탁 절대로 그냥 지어주면 안 되고요. 네. 나한테 반드시 보고하세요. 예, 얼마 뒤에 문 전 대통령 말대로 이 김정숙 여사가 총무비서관을 찾아서 각종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총무비서관이
지침대로 어렵다고 했고 네. 그 이후에 수차례 비슷한 요청이 있었지만 계속 안 된다고 해서 김정숙 여사가 서운했고. 무척 서운했답니다. 청와대에서는 야, 이 총무비서관은 고지식하고 꽉 막힌 인물이다 이렇게 소문이 퍼졌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신임했답니다. 이 사람은 오랜 측근이나 캠프 출신도 아니었고 맞아요. 기획재정부 실무공무원 출신이었는데 네. 기억나실 거예요. 누군지 이거 아실 화제가 거예요. 됐어요. 화제가 됐어 이것 때문에. 네, 누군지 생각나실 거예요. 어.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 핵심 측근들과 일면식도 없었고 그게 발탁 이유였다. 대통령 부인에게 원칙대로 놓으라고 말하라는 거였다. 도처에서 압박과 비판이 들어왔지만 그는 상당 기간 지침을 지키려 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윤석열 정부에는 문정부 초기에 노맨과 같은 인적 통제 장치가 아예 없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사실상 성역이나 금기어로 취급됐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명품 가방 논란도 윤 대통령을 매정하게 끌어내지 못한 게 잘못이라면서 부부싸움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여사와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자랑하고 줄대려고 접근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지만 제어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김 여사 개인 문자가 공개돼서 정치적 논란을 빚는데도 수수방관했다? 수방관했을까요? 더 불에 기름을 끼얹었지. 그리고 김 여사 사과나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면은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회의에서 배제되고 자리에서 밀려나고 그래서 악역을 자청하는 측근이나 원칙을 고수하는 고지식한 실무진은 애초에 존재하기도 어려웠다. 특별감찰관 2년 넘게 공석이다. 지금 민주당이 탄핵 얘기하는데 김건희 여사 의혹이 그 핵심에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할 의지도 없다. 지금 누군가는 노라고 외쳐야 된다. 경고등을 켜고 제동을 걸지 않으면 결국 사고가 터질 거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이제 지금 유튜브 창이 난리가 났어요. 막 오 성대모사 완전 잘함 지부 형님, 실버 링님인가? 김미나 대박, 뽕뽀맨님 진화하는 미나짱, 마마무무님은 꺄 김미나 대박, 막 김미나짱 막 난리 났어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제가 오늘 막 간다고 했지만 50분을 넘으니까 간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이거 언제 다시 보여줘? 네, 아무리 다 그래서, 구독자님들 너무 좋아하셔 네. 지금. 그래서 네? 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1면을 보면서 네, 한국일보 1면 야당 윤 탄핵 청문회에 김 여사 모녀도 부른다. 네. 그 탄핵 청문회 한다고 어제 저희가 예고해드렸잖아요. 그 네. 법사위에서 그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정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탄핵 조사하는 회의를 청문회를 19일에 열기로 아니다. 19일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비롯한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관련돼 있는 증인들 임성근도 나온다고 하고요. 이렇게 채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26일에 김건희 여사 네. 가족비 의혹을 다룬다. 네. 그래서 26일에 김건희 여사하고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 엄마죠.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수수 사건 핵심 당사자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는 이유로 26일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 여당은 지금 청문회에는 증인 출석 안 해도 됩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출석 지금 안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명품백 건넨 최재형 목사,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주가 조작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지금 구속 중이라는데요. 그리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는 인물로 알려진 전 증권사 직원을 26일 청문회에 부르기로 했답니다. 다 물어봐야죠 여기서. 그러면 그럼 블랙폴도 불러야죠. 블랙폴도 불러가지고 네. 싹 다 물어봐. 다 물어보자. 공익신고자도 부르고 네. 다 부르면 되겠어 보니까. 공익신고자는 뭐 아무튼 그 사람들도 이제 추가될 거예요. 녹취록이 막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한겨레 기사에 보면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19일과 26일 모두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둘 다 와야 된다. 도이치모터스도 걸려 있고 최상병 사건도 걸려 있으니까. 출국 금지 시켜야 돼. 빨리 출국 금지 시켜야 돼. 옛날 같았으면 살아 있는 권력 어쩌고 하던 시기였으면은 지금 이미 집어 넣습니다 이미. 그러게 말이야. 취소 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게 말일세. 세워라 내워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될지 이거 신병 확보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흥미진진한 상황 앞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9시 55분이 이제 기록이야 기록. 네, 되고 있는데 기록. 네, 뭐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고 55분이니까 끝내야죠 이제.
네. 그러니까요. 지금 3,400분이 계속 오늘 지켜주고 계세요. 이런 흥미로운 오늘- 뉴스 얘기하는데 떠날 수가 없죠. 아니 저 좋아요 2,500분밖에 안 눌렀어요. 좀 더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앞으로 기대를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불꽃을 막 태웁니다. 오늘 마지막 불꽃 어떤 불꽃인지 모르지만 어떤 불꽃을 태웁니다 우리가. 네. 김이나 문재인 대통령 그 성대모사 보고 싶은 분들은 계속 들어와 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해주라. 네, 윤 아무튼 대통령 성대모사는 안 될까? 김건희 여사도 해주라. 네, 뭐 뉴스가 나오면은 뭐 하여튼 생각해 보기로 하고 하여튼 오늘 이런 내용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끝까지 눌러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네, 살려줄 것도 없지만 살려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시사평론가 김민아였고요. 전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